이 때문에 각국의 언론과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BBC 앤드루마 쇼에 출연해 큰 반향을 일으킨 데 이어 지난 30일 스페인에서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시사 토크쇼 국민의 거울에 출연한 손민아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민아는 한국의 방역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며 유창한 스페인어로 정확히 전달해 유럽 언론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수사나 그리소는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번 위기 대처에 한국처럼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민아는 한국에는 정부의 각 부처가 국가 기밀이나 사생활 침해가 아닌 한도 내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개인정보는 일체 유출이 안되며 확진자의 이름이나 나이, 어디서 사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환자가 언제 어떤 장소에 머물렀고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추가 감염을 막고 자신도 모르게 같은 장소에 있었을 경우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진행자는 한국은 시민정치인과 방역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모범 답안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민아는 그동안 유럽 등 해외에 잘못 알려진 부분인 개인정보 유출 부분을 정확히 찝어내며 한국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은 아나운서 출신답게 정확하게 잘 전달해줬다며 인터뷰 내용이 매뉴얼돼서 전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해외 네티즌은 한국 상황을 외교관들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했다고 했고 한 해외에 있는 유학생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고 잘 설명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 출연 후 손민아에게 세계 각국에서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계를 여행하며 글을 써온 손민아는 5개 국어를 화려하게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스페인은 물론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까지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도 이탈리아 현지 뉴스에 출연해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21일 이탈리아 현지 매체인 라이뉴스24는 최근 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시스템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 등장한 알베르토는 현지 매체와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은 쇼핑몰이나 호텔 어디에 가도 온도를 잴 수 있는 체온계가 있다. 엘리베이터, 공공기관 등에는 손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한국의 맵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검사하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알베르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가 드라이브스루라고 말하면서 극찬했습니다. 알베르토는 한국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자국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를 방송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23일 JTBC에서 방송된 77억의 사랑에서 알베르토는 처음에는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 말을 안 듣고 이동 제한령도 잘 지켜지지 않아 며칠 만에 크게 환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지금은 집에서 나갈 수 없고 이동하려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안 지키면 큰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응 방식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으며 29일 한국의 진단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체외진단 검사기기에서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기법 표준 개발을 한국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일선학교의 수업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비영리 재단인 세계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은 미국 사회과학 분야 교연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의 사례를 담은 교육자료집을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된 57쪽 분량의 자료집에는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동시에 미국, 이탈리아와 달리 모범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방식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미국 일선의 학교들이 잇따라 온라인 수업에 들어간 상황에 맞춰 PDF 파일로 제작되어 사회역사 교사 15,000명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한국은 30일 기준 전날 78명이 늘며 9,661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하루에 수만 수천 명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수치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된 시기는 비슷했지만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한국을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평범한 베트남 사람이 평범한 베트남 회사에서 평범하게 지냈을 때 받는 월급이죠. 그런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는 좁아 터진 원룸의 월세가 10만원, 월급 30만원을 받아서 3분의 1을 원룸 집값으로 지출하고 나면 겨우 2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핸드폰비, 공과금, 외식비 등을 빼고 나면 평범한 베트남인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0원. 베트남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다는 공무원의 월급은 고작 30만원. 베트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유입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가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원 응유엔 칵장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무원들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가들을 돌면서 상가마다 매월 50만 동에서 많게는 200만 동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응유엔 칵장 연구원은 만약 상가가 해당 공무원의 돈을 쥐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며 공무원들이 불시에 소방점검과 식품위생점검 등을 명분으로 찾아온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베트남 공무원이 이런 지하세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며 베트남에서 공무원이 인기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검은 돈들을 챙기는 비도덕적인 베트남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작 평균 월급 30만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꿈의 직장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 베트남 법인에서 대학교를 막 졸업한 베트남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급은 1100만 동, 우리 돈으로 57만원입니다. 베트남 평균 월급의 2배 수준. 파격적이죠. 기숙사와 무료 셔틀버스는 물론이고 편의점, 노래방, PC방, 헬스장, 심지어는 회사 내 병원과 탁구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총 6개의 메뉴가 제공되는데 후식으로 생과일과 과일 주스까지 제공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지만 베트남인들에게는 드라마 속에서나 봤던 꿈같은 직원복지입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좋은 질의 일자리 16만 개를 한국의 삼성이 만들어주었고 동남아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한 베트남의 GDP를 이렇게 300조 원 넘게까지 끌어올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나라 한국에 베트남이 감사의 인사를 하는 대신 분노를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18,000개, 댓글 3,300개가 넘었고 2,200번이 넘는 공유가 이뤄진 이 베트남 게시물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훼손해 놓았는데요. 베트남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자 한국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가 게시물에 대해 항의한 한국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삶이 환상적이지 가짜의 나라, 남북이 하나도 될 수조차 없는 나라, 울면서 미국의 보호에 매달리는 나라.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만 쓸 수 있는 거야? 물론 나는 한국인의 작은 눈과 뇌처럼 너의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미국은 한국에 자유를 주지 않고 식민지로 유지했어야 했어. 그래야 너네가 구글 번역기를 돌리지 않아도 영어를 더 잘했을 테니까 말이야.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좋아요 4,900개, 댓글 801개가 달렸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한국을 이렇게 비하하는 게시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항의하자 베트남은 한국의 삼성, LG가 없어도 샤오미, 소니, 애플, 노키아, 화웨이 등 여러가지 다른 선택이 있으니 베트남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베트남에서는 이미 일본의 소니와 노키아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한국 제품은 사지 않을 것이다. 한국 불매운동을 벌일 것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물건을 사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 되니 한국은 나가도 상관없다는 것인데요. 베트남 정부가 일본에만 최근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한 이후 한국에서 이미 출발했던 비행기마저 돌려보내더니 일본인과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나마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자택격리 정도로 한국인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베트남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반대죠. 자, 그런데 베트남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 GDP는 300조 원, 그런데 1년에 수출하는 규모가 270조 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불리는 한국의 수출 규모는 730조 원, GDP의 3분의 1 정도인데 베트남은 GDP의 무려 9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베트남의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트남 전체 수출 중에서 3분의 1이 매년 3억 대가 넘게 팔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베트남 공장을 통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삼성이 공장을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의 다른 국가로 옮기는 순간 베트남의 경제는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에 삼성의 공장이 들어온다 하며 파격적인 법인세 면제와 함께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줄 용의가 있는 국가들은 너무나도 많죠. 한국 불매운동을 외치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국인들의 눈은 작다, 눈을 떠라, 성형수술이 대중화된 가짜 나라다 식의 유치한 공격들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의 통계를 보라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었다 하며 한국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전세계 선진국들이 극찬하며 배우겠다 난리인 바로 그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장비를 베트남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넘비오가 헬스케어 시스템, 장비, 의료진, 의료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한 2020 세계 헬스케어 순위를 보시면 한국이 세계 2위, 베트남은 여기 벨라루스, 오만보다 더 낮은 61위를 기록했습니다. 61위가 세계 2위를 지적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데요. 곧 한국산 진단키트 20만 개가 베트남에 착륙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통해 드디어 베트남 내에서도 제대로 된 검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